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해갖고 세계의 그 운용의 이 지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지표가 바뀌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의 운용의 지표가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해갖고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인류가 성장을 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성장기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장기가 일어났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성장기가 언제 끝났느냐? 2012년 12월 22일 날이 성장기가 끝났어요. 성장기가 끝나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왜 난리가 일어났느냐? 세계가 전시가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술렁거리며 지판이 흔들렸느냐? 30%의 진화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발전이 30%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태양계로 이야기하면 수십억 년이 걸렸어요. 수십억 년. 지구 형성되고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한 거거든요. 지구 진화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인간이 출현하고 인간이 출현할 때까지는 그 지구 환경만 자꾸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거고, 인간이 출현하고부터는 인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사회. 인류가 일어났는데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30%까지 진화하는 거예요. 요것이 그만큼 오래 걸렸던 거예요. 몇만 년 동안. 요래 했는데 요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준비가 끝난 것이, 인간으로 발복할 시기 이제 기본이 형성된 것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30%. 이렇게 됐는데 여기 30%에서 70%까지 지금 올라오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는 지금 성장기를 맞이한 거죠.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환경을 바꿔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으면 지금 70%와 있습니다. 요걸 이야기 안 하면 아무리 이게 풀어나가도 소용이 없어. 또 제자리에서 또 풀어야 돼. 근본을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70%에 와 있는데 이제 30%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억지로 준비하게 만드는 게 자연이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움직이면서 자연이 움직이면 누구 탓을 못 해요. 이제는 누구 탓을 하는 시대가 끝나고 세계 공동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인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동체가 됐냐? 아니에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면서 70%가 되니까 공동체가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인류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공동체예요, 이제. 이게 인류가 좀 다 하나지 따로 도는 게 아니니까 국제 협조하에 이제 앞으로 뭐든지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국제 힘을 키웠다 이렇게. 국제 힘이 없으면 같이 안 돼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기본 힘을 딱 키우고 나니까 이제 70% 힘을 키웠거든요. 이걸 갖고 국제 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같이 잘 살 길을 모색하느냐. 요거를 우리는 따야지 대한민국이 미래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 미국이 미래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중국이 미래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일본도 영국도 뭐 이태리도 뭐 이래 뭐 이렇게 뭐 프랑스도 뭐 이래 전부 다 독일도 좀 저거 나라도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섭섭하다 이게 전부 다가 이렇게 뭐 아프리카도 같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인류 평화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했냐? 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탓하지 마라. 응? 이 인류가 힘이 어느 정도 자라야 인류를 위해서 같이 살아갈 이게 그 모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이제 2013년도부터 인류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하고 이때까지 진화한 것을 이제 여기서 빗볼 때예요. 빗볼 때인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 싸우는 거예요, 또.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만져갈 거냐. 그럼 대한민국 미래는 알고 지금 체질 개선을 할 거냐. 우리 IMF 때 지금 체질 개선을 한다 그래 놓고 미래를 모르고 체질 개선을 하니까 그냥 크게 묶고 도태시키는 건 도태시키고 이래가 뭐 크게 묶어갖고 덕 보는 사람 덕 보고 손실 보는 사람 손실 보고 아직까지 그 힘을 못 써요. 왜? 미래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지. 미래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좀 수출해갖고 먹고 사는 시대를 끝내야 된단 말이죠. 수출하고 먹고 사는 시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하고 교류하면서 인연으로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하는 데부터 작게 하는 데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인연을 하면서 인연은 왜 하냐? 거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인류에서 제일 늦게 지금 국제 형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이 그죠? 근데 우리는 2차 대전 안에까지는 국제 형성에 참견을 안 했어요. 그 관계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국제하고 관계할 수밖에 없게끔 자연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지금 하는데 딱 몇십 년 만에 세계하고 교류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늦게는 몇십 년 만에 국제사회 나라들하고 교류 안 하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 민족이 들어가고 안 사는 나라가 한 개도 없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연결이 되도록 왜 수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하고 우리는 교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물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방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을 하면서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지금 잡아야 그럼 연결은 다 했어. 연결을 다 했는데 또 연결하려고 수출하냐.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 수출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물품을 수출을 하고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 나라들은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은 그쪽으로 다 전수하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는 전수할 때예요. 기술을. 전수하고 물건 팔아먹을 때가 아니고 전수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준비해야 되냐. 2차적인 일거리가 뭐냐 이거죠. 교육이에요. 기술 전수도 교육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인류는 인성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고 인류는 다시 교육을 시켜도 후진국의 교육이 있고 선진국의 교육이 있고 우리 중진국의 교육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닦아야 되는 거죠. 길을 안다면 프로그램 닦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년이면 돼요. 그게 집중을 한다면 3년이면 인류에 나가는 프로그램 다 닦아요. 안다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시간은 가요. 그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인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인성교육이란 말이죠. 인성교육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홍익인간 교육이에요. 홍익인간 교육이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니까 지금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건국을 할 때 교육의 지표를 홍익인간으로 했어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를 설치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 홍익인간은 빠져버렸어. 그렇게 홍익인간 공부를 못 한 거야,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유교를 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사상으로 지금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옛날 걸 받고 있는 거예요. 농번시대. 그러니까 효라는 거를 농번시대 효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새로운 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효. 시대적인 효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 효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걸 효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류가 급변하는 이때의 효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성교육이에요. 사회를 알고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요 정도 해놓고 너무 길게 가면 또 그렇고 이건 다 풀어가면 되니까 골격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를 들어갖고 자영업을 앞으로 이렇게 도와준다. 자영업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르게 놔야 되고 그래 자영업을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지만 실패 안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자들 그죠? 자영업자들이 무엇이 누구인가? 왜 이 사회에 나오고 자영업을 해야 되는가? 돈 벌려고 해야 되냐? 이거는 돈이 없게 만들어야지 돈 벌려 하는 거는 그거는 방편이란 말이죠. 방편으로 해서 사회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자영업자는 사회 끌어들이는 중이에요. 1차적인 사회 전반에 이제 사회로 끌어들이는 게 자영업자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 대한 교육도 없이 자영업을 해갖고 성공할 것인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체리면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체리면 우리가 자영업을 체리 가지고 뭐 10%나 성공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시간 지나봐야 돼요. 이것도 실패해요. 자영업은 100%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0%.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교육 없이 자영업을 하는 건 100% 실패를 하는데 언제 뭐를 갖다 댔느냐죠. 어떤 자는 오래 견디다가 실패하고 어떤 자는 많이 벌었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뿐이지 어떤 자는 시작하자 실패하고 요것만 다를 뿐이지 100% 실패한다. 왜? 자영업을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을 돕는다는데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실패 작품인데도 견디는 것만 하지 지금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네가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느냐 교육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한국의 표본이에요.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표본이 돼요. 대한민국이 먼저 지금 샘플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미래형은 그러니까 우리 효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샘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효를 갖다 국제적으로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폐렴이 나오고 있고 자살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걸 미리 이게 효가 좋다고 가르치시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죠. 안 가르친 게 기가 차게 잘한 거죠. 그게 선천시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찾고 발굴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데 힘썼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MF 때 벌써 우리는 물건을 더 만들어 수출을 하기보다는 수출하는 것도 조금씩 견디 나가면 우선간에는 견디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국제교류를 갑자기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 안에서 30%는 따로 준비를 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을 닦아 갔어야 되는 거죠. 잔잔하게 이 시대가 진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투자를 해. 그지 교육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 생각을 하면 이때까지 그렇게밖에 못 하다가 보니까 또 낮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교육이냐? 사회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이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는 이거는 밑바탕은 질은 잡혔다고 보고 그거는 프로그램만 다시 놓으면 되는 거지만 사회교육은 전혀 무해하다 없다 이거죠. 사회교육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도파시설이 있어요. 요거 다 해요. 그럼 종교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냐, 사회교육을? 도파가 바르게 하고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일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체력도 조금 다시 닦아보자는 있어도, 이 전반에 사회교육이 없다라는 얘기죠. 학교 교육은, 우리 기초교육은 있어도 사회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평생대학 어쩌고 사회교육 어쩌고 이야기 나오다가 몇 년이 없다가 보니까 다 식어버리잖아요. 사회교육, 평생교육은 이거는 이 나라의 근본이에요. 이걸 못 닦았다 이 말이죠. 요것이 앞으로 인류가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해서 사회 접근을 하면 사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가자고. 요까지 해놓고 너무 길게 가면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부터 풀어보자고, 자영업자.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영업자 교육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요럴 때. 해갖고 자영업자는 교육을 받고 나서 자영업을 하는데, 기초를 조금 선을 이야기를 하면, 자영업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영업자 수준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상인협회, 상인집단,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야 돼요. 상인은 뭐냐 하면, 돈 벌려고 지금 장사하러 나온 거예요. 상업하러. 그지? 상업하러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힘을 갖추려고 나온 거예요. 인자 힘 갖추려고. 제일 밑에라니까. 그럼 힘 갖추려고 나왔으니까 상인 집단인데 요게 걸맞는 이름으로 좀 낮춰야 돼. 낮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라 그랬잖아요. 소상공인. 상공인이 되려 그러면 창업자가 돼야 돼요. 창업자. 창업자. 상공인이 되려면 창업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때부터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창업자하고 우리가 이 상인하고 얼마나 다르냐? 상인은 그냥 아이템을 갖고 체림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업인이 아니에요. 아직 창업인 전에, 그죠? 그 힘을 갖기 전에,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상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라고 해요. 자영업자를 이름을 너무 고단위로 불러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너희는 고단위로 안 살면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고단위로 살아갈 수 있는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전부 다 받쳐서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 교육용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기초가 뭐냐? 당신은 이 사회에 나왔다면, 이제 자영업을 차리고 나오면, 이 사회 공인으로서의 지금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회인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여기서, 힘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힘이 커질 거냐. 근데 국민들이 이게 다 힘을 받쳐주고 이 사회가 받쳐주고 하늘에서 받쳐줄 힘이 정확하게 내 포지션이라는 걸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 사회에 나오려면. 사회에 나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피숍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자영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 많은 분류가 있지만 요 범주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 처음에 커피숍을 차리는데 내 혼자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사람을 데릴 수도 있어요. 그 크기에 따라 틀리지겠죠. 그러면 이게 차렸으면 인자부터 돈 좀 벌어야 되겠죠. 차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를 요 돈을 버는 거하고 사회를 배우는 거하고 따로 가져가는 거죠.
돈 버는 건 돈 벌려고 나온 거고, 돈 벌려고 나오니까 누구를 만나냐? 이 사회에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도 있고, 교류하는 거예요. 사람 교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다. 커피만 팔고 돈을 주고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밥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교육장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장. 돈 벌러 나온다는 건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행위를 하는 게 다르고, 전부 다 이런 게 말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화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내와 당신과. 요 수준의 이 가게에 온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종업원으로 있어. 이제 여기 우리가 무슨 뭐를 한다 그래? 요새는 종업원이 뭐예요? 알바생. 종업원이 그진 알바생이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알바생은 뭐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접근을 했으니까, 이제 요만한 사이즈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접할 수 있는, 이는 사람들을 접하는 이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돼가 있으면, 이 공부의 기초가 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다르죠. 이 기초가 안 돼가 있으면, 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뭘 할지 몰라요. 그러게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알고 가면 손님한테 내가 친절하게,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내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하면, 그러면 손님이 내한테 친절해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런 이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저 사람도 내한테 노력한다. 요런 교육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첫걸음이에요. 사회에 나와서 인성교육을 저절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행위를 하면서 커갈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이 첫걸음을 잘했을 때 어떻게 되냐. 1년쯤 하니까 안정이 되고 2년쯤 하게 되면 여기 확장이 돼요. 그럼 손님이 더 오죠. 이렇게 하면 더 오니까 이 종업원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알바생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손님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받고 계속하니까 2년차 되니까 이제 뭔가 좀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년차가 됐어.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마음껏 확장하죠. 상인으로서는. 마음껏 확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게 마음껏 확장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 이거 잘해갖고 1년 가요. 그럼 딴 데 안 가요. 여기 있으려고 그러지. 이 교육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전을 안 한다라는 얘기야. 내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래서 교육이 없으니까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전하는 이유는 내한테 필요한 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많아. 근데 여기 이제 주인이, 이쪽에 이제 이 상인이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라면 알바생이 들어오든 종업원이 들어왔든 관리를 참 잘하면 우리가 배워가면 이렇게 갔을 때 면접 볼 때도 그렇게 구했고 그렇게 갔더라면 자꾸 이것이 확장되고 팽창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바면 알바고 종업원 수가 늘어났죠, 지금.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자꾸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 힘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회가 더 필요한 일을 이 커피만 팔아야 돼. 커피를 하더라도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게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죠. 요렇게 하면은 힘을 뭉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 3년간 우리가 해보면 우리 3년은 이만 왔는데 우리가 이만큼 확장됐다면 3년을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이념을 갖고 해보면 어떨까? 이래갖고 이념을 세웁니다. 이념 세우는 방법은 나중에 조금 이따 하더라도 이념을 세워요. 이제 이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이들 노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이제 창업이 시작돼요. 이념이 없으면 창업이 아니에요. 이념이 있어서 모여서 가는 게 창업이에요. 창업은 1인 창업이 없어요. 뜻을 세워서 간다.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확장을 해갖고 뜻을 맞추어서 갈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가면 3년 만에 그렇게 되고, 정확하게 가면, 어떤 사람 정확하지 않고 조금 틀리게 간다라고 해갖고 노력을 하면은 4년 만에도 5년 만에도 7년 만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면 3년 만에 일어서는 게 이것이 창업인이 됩니다. 이때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니까 정부에다가 이렇게 이게 설계를 넣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지역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계를 넣어갖고 이때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다, 우리가. 근데 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융자를 해줘도 아주 저금리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려 그러면 노력이 있고 창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면 창업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려 그러면 노력이 있고 창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면 창업주가 돼요. 일대 창업자가 된다면 창업인. 그죠? 일대 창업인이 된 사람이 7개월 만에 또 2년 만에 망한다? 창업을 했는데 망해. 창업주인데, 일대 창업주인데 왜 망하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럼 창업을 바르게 하는 법칙을 찾았어야죠. 이념이 있는 창업주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늘이 용서 안 한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드는 것도 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돈 벌려고 창업을 하는 창업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이 지금 다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우리는 아주 모래성을 사고 있다. 안에 뼈도 없이. 요런 거에 이념은, 창업의 이념은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골격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탄탄하면은 이 탄탄한 바탕 위에다가 차곡차곡 사서 미래, 이제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창업을 하고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교육을 안 받고 가다 보면 여기서 망해야지. 창업을 낸 사람이 망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게. 이제 바른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미래사회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뭔가 가게를 하더라도 가게에서부터 사회로 접근하는 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 창업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고, 자영업이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 이런 거. 물건 아이템 좋다고 발전 안 해요. 아이템은 뭐를 놔도 기본적인 걸 잡았으니까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부터 발전하는 거다. 요런 게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 있고 나면 창업 공부가 있어야 되고, 창업을 한 사람이 가는 공부가 있어야죠. 운용하는 법칙. 여기 개론이 나와줘야 돼, 이제부터는.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하나? 오늘날 이런 지식사회에. 매뉴얼이 없어.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고, 경영하잖아요, 경영. 그지? 그게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 경영주가 되는 거예요. 창업을 한 사람은 이념을 갖고 경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경영을 하는 자, 그게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장을 하는 거라. 경영은 뭐냐 하면 사람 경영이거든요. 돈 경영이 아니에요. 사람 경영을 잘하면 돈은 저절로 경영이 되게 돼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저절로 전부 다 덤으로 돼 있어요. 사람 경영하는 게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영을 잘 해갖고 완성을 했을 때 그때 사업가가 되는 거죠. 경영자하고 사업가는 틀린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경영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 힘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 사업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없어 지금 세계에. 그걸 대한민국에서 짜가지고 이걸 교육을 한다면 인류 사회 교육에는 대한민국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죠. 이제 이 종업원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거기에서 건강부터 해갖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가정부터 해갖고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종업원 관리를 안 해주면 경영이 아니에요. 우리 종업원은 즐겁고 행복해야 됐다니까 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실패하는 선천시대는 실패가 뭔지를 알게 되는 운용을 했고 앞으로 미래는 성공하는 운용을 해야 되는 요럴 때에 우리는 교육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요것이 교육 백신 생산이다. 대한민국은 교육 백신 생산을 만드는 나라예요. 왜? 전부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지식을 최고 잘 갖춘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회봉사하느냐? 교육, 가르치는 지식을 사회봉사한다. 요거 매뉴얼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회봉사는 지식 사회봉사예요. 그럼 복지는 어떻게 되냐?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복지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복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식은 그 사람들에 맞는 지식을 갖추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복지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 없는 복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무식한 사람은요 하느님도 책임 못 져요. 이제 시대가 그래. 하느님이 책임을 못 지고 아주 지식을 갖추고 폰과 용기를 내서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책임지 주는데 그 다음에 하느님이 책임 못 지줄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밑에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식인은 하느님은 우리 지식인들을 책임지고 뭐가 똑똑 떨어져야지. 이게 모르니까 저 제일 무식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사니까 하느님 직접 살려주세요. 앞에 지식인들은 놔두고 우리 못 알리니까 놔두고 직접 살려줘. 이래야 되는 파이라 지금. 그게 되나요? 이제 인류에 지금 만들어 놓은 지식인들이 인자 밑에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 너희들한테 하느님이 너희들을 관리하고 힘을 너희들한테 주는 게 맞지? 여기 바뀌는 게 선천후천이라고 해요. 이것이 2012년 12월 22일 날짜로 끝나고 2013년도부터 후천이라고 해서 지식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 이 하늘에서 너희들 지식인들한테 힘을 주고 지식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요런 시대란 말이죠. 요걸 지금 어떻게 잘 이렇게 풀어나가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 잘 갖춘 지식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거냐.
아직 물건 만들어갖고 팔면서 그 팔아갖고 조금 남는 거로 먹고 사는 아주 인류 노예로 변할 것이냐? 우리가 잘 갖춘 걸 갖고 인류를 가리키고 이끌어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적 자산을 가질 거냐? 지적인 일을 해야 지적으로 살지. 대한민국은 통째로 인류 연구소입니다. 인류 미래 연구소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깜깜하면은 인류는 깜깜해.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안 잡히는 거라. 여기까지. 그러고 추가 질문하자.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이념을 가져야 창업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념 없이는 창업을 해도 그거는 망하니까 할 필요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념이 있어야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을 이념을 갖고 한 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거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념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히냐? 내가 기본은 상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가 종본도 같이 공부했다면 이것이 참신하게 클 것이다. 크면 기본적인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힘도 갖추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를 안다라는 거죠. 사회를 아는데 이 창업은 사회를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큰 창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창업을 할 거야. 이 기준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사람은 수원에서 있으면서 수원의 상대로 창업을 할 것이다. 수원을 상대로. 수원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영업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 수원을 우리가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수원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 구가 있다면 구에서 쪼매나게 했다면 구에 우리 구청 구민 한때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으니까 이 구에 맞는 창업을 하겠죠. 이 구. 그죠?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성장을 한 게 3년을 했다면 이 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시 안에는 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가 수원시다. 이래 되면 시한테 도움되는 창업을 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한테 도움되는 설계를 해라. 이래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에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자 하니까 시가 바라는 게 뭔지 이 시에 도움될 게 뭔지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이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 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념이 되죠. 작은 이념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위해서 이게 또 도움되는 그렇게 되면은 시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일을 하는데 이게 고리가 물려요. 조금이라도. 요렇게 해갖고 창업을 하면은 시가 우리를 보살피고 관리하고 두고 보고 이러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우리가 운용해가 쓴다라는 것은 시 자금을 운용해 쓰는 거예요. 이 시에 배당된 자금으로 갖고 요 시 안에서 창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 우리가 지원 조금 받아서 쓰는데 이거는 갚아야 돼요. 갚아야. 창업을 성공하면 갚는 건 그렇게 없지 않잖아요. 갚아야 되는. 왜? 이거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이거는 갚는 게 맞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창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힘을 빌려갖고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면 이거는 분명히 갚아야 된다. 이걸 띄문 놈은 다시 제자리 돌려놓는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줘. 이게 정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법으로 살면 누구든지 빛나고 틀린 방법으로 살면 제자리 돌려놓고 공부를 새로 시키는 게 정법시대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제 사업을 하는 시대고 운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 주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구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상대를 하면서 했다면 이 구를 위한 도움이 되는 설계를 해서 이념을 가지고 창업하고 그럼 시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구축이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뜻을 모아갖고 이 시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그제 규합을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공부를 한 우리 가족들끼리 여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념을 맞춰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더 한번 해보겠는가. 3년 후에는 더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3년을 와갖고 이만큼 발전했지 않냐. 이러면 이것이 같이 가면서 주식회사가 돼야 돼요. 주식회사. 다시 창업을 할 때는 우리 뜻 모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져야 돼요. 요거까지도 들어가면 또 다른 게 많지만 요까지는 가자고. 주식을 가지고 인자부터 갈 때는 너 주식을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기본봉은 얼마가 되고 우리가 쓰는 거를 쓰지만 앞으로 다 우리가 같이 일어날 거니까 다 같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래서 창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본봉에서 우리가 더 생산이 좋아져 가지고 보너스도 준다, 뭐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면은 70%는 우리가 쓸 거를 받아가지만 30%는 주식으로 줘야 돼요. 그런 거 상여금을 줄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돈만 나가버리면 안 되고 주식 몇 프로, 쓸 거 몇 프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주식은 자꾸 투자를 해가면서 우리가 커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봉급을 받아갖고 조금 저축해갖고 남을 거 있잖아요. 주식 사세요. 우리 주식. 우리 주주들이 이것이 탄탄해야 돼요. 그 말라고 은행이요. 나 주식 사면 되지. 만약 여기서 조금 우리는 발전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확장이 돼갖고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3년 후에 뭔가를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 상장을 할 때도 우리 주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사회 국민한테도 참여하게 해주는 이런 주식회사가 아주 발전하는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노력을 해본 거예요. 본드에 가면 그 본드 냄새 맛 안 좋아요.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것까지도 조금 나중에 손 잡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경영법에 대해서 공부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념을 잡는 포맷은 사회를 위한 이념을 잡아라. 그리고 그 시에서 할 때는 시에 의한 거. 나라를 상대로 해갖고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여기서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걸 포맷을 해갖고 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창업 신청을 해라. 이거는 큰 거는 큰 데 가야 되고 작은 거는 작은 데 가면 맞고 쪼매는 건 쪼매는 데 가서 여기서부터 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구에서 했다면 구에서 이렇게 하고 3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너희들이 인성교육을 갖추었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는 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뭔가 사회를 알라고 사회 접근한 거지.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나중에 또 이제 물으면 또 나오지만 안 물으면 더 갚을까봐 이 조금 그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돈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르바이트는 사회를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 따라갖고 어떠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이 주인을 잘 만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장을 하고 3년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너가 창업주에 같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되는 거죠. 네가 돈만 벌러 갔다면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왜? 여기는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같이 교육을 하면서 요즘에 손님들과 우리가 전부 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서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우리가 커가고 손님들한테 득되고 우리가 교육된 걸 갖고 손님한테 또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손님한테 그 에너지를 주고 손님은 또 우리한테 그 필요한 걸 날라주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예요. 장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이거는 구시대의 발상이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업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교육은 연장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교육. 이것이 사회에 나오는 첫걸음이고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다면 우리는 창업가가 될 수 있고 그럼 창업 1세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뭐가 성장하고 크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확장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만큼 간다면 그러면 국제적인 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되겠죠. 그럼 그런 이념을 갖고 국제 상대로 가면 국제는 얼른 받아줘요. 미국 같은데 우리가 그 뭔가를 하고자 하면 설계를 잘해갖고 미국을 덕대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노력해갖고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조그만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발전이 엄청날 것이다. 뭐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툭 갔다니까 미국에서 1인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에서 그쪽에 환경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더 크게 미국에 확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그죠? 이건 기업인이 되는 거죠. 기업인이 되니까 경영자가 되는 거죠. 그게 창업자예요. 창업주고 창업자고 또 창업에 공조하는 우리 팀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잘 일어나면 이 나라는 이제부터 부강해지는 건 자동이고 빛나기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인류에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 이 방법으로 하면 전부 다 실패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쪽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이가 이런 걸 갖다 짝청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이게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가 일행을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뭘 하나 설계도 없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걸 갖추어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세상에 접근을 하는 거를 나라가 돕든지 사회가 돕든지 하는 거지 하늘이 돕든지 뭐 하면 되겠지. 세상의 지식사에서 그런 게 어디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잘할 건데 몰라.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되죠. 땅 파고 먹고 살던 때가 열심히 하겠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거다. 열심히 한다고 되냐. 바르게 해야지. 이해되세요?